아재들의 장어. 아니, 잠시만요, 이거 급습하는 네. 느낌. 아니 이거 지금 다 핸드폰도 안 썼어요, 전부 다. 나 원래 안 써갖고 머리가 근데 이게 이게 방송을 들을 때마다 요 앞에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 처음 봤게. 헤드폰 저 볼륨 좀 높이고요. 네.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본인 소개가 원래 1등이에요. 네, 얼큰아재. 네, 얼큰아재 구기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신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밝음을 담당하고 있는 밝음아재 민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제 친절한 세이씨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 이거 하고 나면 방송에 들으면 노래 음악 나와요. 말씀해주세요. 방송을 아침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방송이 이 아침에 예약이 없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아침 방송을 유일하게 하는. 우리 아침에 하면 좀 반값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때문에 아침마당이야? 출근을 일찍 해서 불평이 늘어나실 것 아, 같은데. 그러네. 왜냐면 여기를 막 9시, 10시에 전화해도 예약이 되더라고요, 밤에. 아, 그래요? 그때까지 녹음이 있으니까. 우와. 왜냐면 오전은 거의 다 폈는데 원래 저희가 녹음이 어저께였었는데 저희 사실 오전에 항상 비어있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전에 누가 예약을 해놨었어요. 진짜? 우리 말고? 네, 그 팀이 아침 한 10시, 9시,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쫙 잡아놨더라고요. 와. 그럼 뭐로 한 거지? 열정 대단한 넘치시네요. 체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한 달치를 찍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속으로 아, 월화 연속으로 그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2시간 해도 지치는데. 자,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저희 나이 때보다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 40대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요? 포켓몬고가 네, 포켓몬고. 드디어 한국에도 입성. 네, 한국에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돌아가시는 분 많이 많으시겠네. 포켓몬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아직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네. 네.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밝은 네, 2016년 8월에 네,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고성에서. 네. 이 포켓몬고를 하기 위해서 매주 고성에 가서 네, 포켓몬고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지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지도가 구글맵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구글 맵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앱에서 한번 다뤘기도 했었는데 구글 맵이 한 4위인가 했었죠. 하여튼 10위 안에 들었던 걸로. 네. 준비해 오신 분이 대단히 많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네. 지성아재님이 그때 해갖고 오셨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구글 맵이 그 이슈를 뭐 어느 정도 네, 해결을 하고 네, 출신했다고 해요. 네. 포켓몬고가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보느라 네, 정신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포켓몬고 뭐 몬스터한테 제가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이 포켓몬고의 그 포켓스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포켓스탑에 가서 볼을 이제 충전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돈을 주고 볼을 사야 되거든요. 네. 볼 10개 한 1,000원쯤 하는데 이 10개가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다 날아가요. 레벨 10 이하로는 그냥 한 번에 다 잡기도 하는데 레벨이 좀 넘어갈수록 이 볼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어쨌든 수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벨이 높아질수록 볼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포켓스탑에 가기 위해서는 보면서 계속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다들 지금 뭐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표정도 좀,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재미없어요. 네.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재밌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거를 잡으러 가다가 밑에 그 화단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보고 그냥 거기를 갔다가 두 다리로 그냥 딱 박은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와. 저 요게 다 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요거 인증샷 사실 찍어놨는데 창피해서 못 올렸어요. 제 포켓몬고 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얘기 못해가지고 뭐 어쨌든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 지금 입성을 해서 출시 이틀째 만에 이거 오늘 뉴스인데 384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면서 네, 수상 중이라고. 대박이네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팝이나 이런 친구들이 네. 네. 이제 속초 가서 네네. 포켓몬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재밌나? 엄청 재밌어요. 아 그래요? 나는 네. 영상을 봐도 저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켓몬고 굉장히 쉬워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저는 네. 하는 게임하는 영상을 봤으니까 저는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 여름에 강원도 여행을 가면 그걸 설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어딜 네, 그렇죠. 가도 네. 포켓몬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인해주고 포켓몬고가 설치되어 있어야 입장시켜주고 이제 그런 정말요? 네, 그런 분위기여갖고 그 정도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때는 한국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데도 설치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와. 해서 몇 번 이렇게 눌러보고 했는데 이게 그게 재밌는 건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또 뭐 보물찾기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이건가요? 새로운 이거?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한번 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맵이고요. 아,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플 찾기도 힘드네요. 네, 짝퉁 어플이 그죠. 되게 많은 네, 거 낚시 같아요. 어플들이 조금 있어요. 엄청 많아요. 아, 지금 저 낚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사실 금방 지루해지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몬스터들을 다 알고 이게 재밌게 모으는 어떤 그 수집의 의미는 조금 있는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저는 한 이거를 한 2주 정도 하고 레벨 한 20 정도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루해서 금방 끝나게 됐냐면 제가 이걸 그 고성에서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핵을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핵이 뭐예요? 페이크 GPS라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없는데 이제 속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페이크 GPS를 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잡다 진짜 보니까 신기하다. 현실과 네 상상감이 이게 너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게임은 정도로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핵을 쓰다 보니까 금방 질려버려서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누가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많은 그 포켓몬들이 출몰을 하는 그 포켓몬 지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가평에 남이섬이 떴어요. 아. 네. 관광 활성화시킬 때 남이섬 그거를 좀 잘 어마어마하겠다. 네.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그 작년인가 나왔을 때, 얘들이 그럼 단순하게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서 아까 뭐 이렇게 구입을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수익 말고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죠? 어떤 특정한 업장이나 관광지. 관광지 혹은 매장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포켓몬을 우리 매장에다가 출혈몰 할 수 있게 해달라. 거기에 따른 광고비는 얼마 이런 것도 가능할 그쵸, 거라는 생각도 그쵸.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게 가능은 하지만 게임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조금 없는 게임이거든요. 지속성이. 네,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막 포켓몬을 보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그런 친구들이 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쪽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게 사실은 그 폭스바겐 자동차 이벤트가 사실은 그 포켓몬고의 뭐 시초 같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보셨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네, 증강현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증강현실이 어느 순간에 얘기가 쏙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한참은 되게 활성화될 것 같이 보이다가 네. 또 한참 쫙 사라졌다가 또 포켓몬고 때문에 다시 조금씩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라요. 제가 보기엔. 이 증강현실이 굉장히 예전에 제가 아이폰 4 쓸 때 한번 그 부동산 쪽 뭐 앱으로 하고 뭐 어떤 그 건물에 어떤 뭐 그 커피숍이나 무슨 숍이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찾는 그런 증강현실 앱들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업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포켓몬고가 그거를 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를 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소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재미없게 그냥 돈을 쓰게끔만 만든 이런 앱들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들이 먼저 개발이 되고도 다른 나라의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돈을 따지죠.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프라는 세계 최강인데 거기에 널려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 앱들이 그거를 못 쫓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슈가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편집 몇 번 하더니 이제 자체 편집 네. 계속 하고 있어. 인스타그램 네 라이브가 네 또 우리 국내에서 네, 실시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벌써 작년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월 25일자로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인스타그램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가 라이브 이쪽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인기가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페이스북 라이브가 국내에서 워낙 잘 되고 있고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좀 특성상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이거나 뭐 어떤 그 남성들의 위주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라이브로 많이 하게 된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그 아프리카 TV BJ의 느낌이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스타에서 동영상 그 라이브 시작한다고 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요. 중국이 먼저 딱 떠올랐어요. 중국에 뭐 판다 TV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개인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한테 자기 영상을 알리는 뭐 나 예쁜 옷 입었다 이 옷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쇼핑 혹은 자기가 노래 불러서 어떤 인기를 갖다 유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 1인 미디어의 형태 그렇죠. 뷰티 패션 쪽에 그런 쪽으로 또 인스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 라이브 방송을 주도하는 게 상업적이거나 혹은 뭐 기관 혹은 정치, 뉴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스타에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라이브 방송의 어떤 그 틀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스타 네, 라이브가. 맞아요. 네. 네, 페이스북과는 좀 달라서 약간 네. 소비적인 성향이 되게 짙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판매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채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판매보다는 약간 브랜드 쪽이 더 강점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쪽으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굴 알리고 싶고 내 뭐 닉네임이든 뭐 브랜드명이든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분들이 감각적인 영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좀 다른 게 페이스북은 라이브를 하고 저장이 돼요. 그쵸. 뭐 삭제를 해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차이고 인스타그램은 라이브를 하고 나서 네, 이게 소모가 되거든요. 24시간 이후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 네, 스토리도 그렇고 네. 네, 라이브도 라이브도 그래요? 네,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아직 안 해봐서 몰랐어요. 라이브는 그냥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기 인스타그램이 저희가 얘기할 때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브랜딩.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꾸미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넣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브랜드에 어떤 뭐 카탈로그 형식에 막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넣고 싶어요. 근데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올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이런 경우에 라이브나 이제 스토리를 이용하는 건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뭐 글을 쓰거나 뭐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놓은 형태고 라이브는 그냥 현장 중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재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자꾸 이거를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제품을 판매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뭐 실시간으로 세일을 하는 하고 것들을 있다. 알려줄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막 출시가 되고 막 트럭에서 물건 제품들이 내리고. 막 물건을 네. 내리고 있는데 이런 거 사실 사진 찍어서 딱 올리기에는 조금 현장감이 네, 없죠. 현장감이 없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이제 보여주면 재밌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이슈 정도로 꾸며서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는데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서 이렇게 모델들 촬영하는 거 현장 라이브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되게 또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